기존의 화폐를 비트코인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 화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게 달러잖아요. 그런 달러마저도 모럴 해저드죠. 사실 카드 돌려막기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인간은 이랬으면 파산을 한 10번도 더 했습니다. 쓰는 돈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미친 거죠 사실. 근데 달러보다 더 못한 게 사실 원화거든요. 원화뿐만이 아니죠.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화폐가 다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지금 당장의 현상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같은 원화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1일 오전 7시 37분입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좀 빠졌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나봐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지금은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하방이 나오면 아마 요쯤에서 지지받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96,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되더라도 여기쯤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딛고 상승하거나 아니면 9만 한 5천 될 것 같은데 9만 4천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가거나 아무튼 한 7월 정도에는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뭐 7월이 되게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7월 8일까지 일단 관세가 유예가 됐거든요. 현재 유예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협상 중입니다.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EU에 유럽 쪽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EU는 10% 너무 많다. 뭐 한 자릿수로 뭐 예를 들어 5%뭐 이런 식으로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협상 타결이 솔직히 저는 이쯤 됐으면 6월 말이잖아요 벌써. 협상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늘어지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데드라인은 한 7월 8일 정도거든요.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 이내에는 쇼부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든 좀 결론이 나야 돼요. 좀 연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 또 하면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국방비 이슈가 있어요. 이게 좀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국방비 부담률이 낮지 않거든요. 대략 뭐 한 2. 몇 퍼센트 거의 3%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배로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좀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때려놓은 거는 25% 때려놨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협상을 안 하면 25% 맞는 거고요. 협상을 하려면 방위비를 좀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방비가 늘어나긴 할 겁니다. 제 생각에 대략 한 10% 안팎에서 체결이 될 것 같은데 대략 10% 안팎으로 이렇게 전부 다 차결이 다 속속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니까 뭐 증시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코스피가 요새 많이 올랐죠. 코스피 한 3,000포인트 넘어갔죠. 사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코스피는 올해 뭐 괜찮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거 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코스피에 투자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뭐 4천 갈지 안 갈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거잖아요. 코스피에 좋은 주식에 잘 투자했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10년, 20년 그 주식을 계속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기업이 솔직히 뭐잘 모르겠어요. 그럴 만한 기업이 뭐가 있죠?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코스피 내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좀 투자하기가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피 투자하느니 비트코인하고 부동산 쪽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주식도 뭐 좋죠. 미국 주식도 좋긴 좋은데 뭐 그냥 마구잡이로 살 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오르긴 오를 텐데 지금 뭐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싸진 않으니까 아무튼 코스피를 투자하느니 더 비싸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 많이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스피에서 돈 버셨다면 일부 매도해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는 10% 정도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7월 8일 이전에는 다 이제 협상이 체결이 될 테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주식도 비트코인도 좀 좋은 가격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금도 실시간으로 좀 떨어지는 중이네요. 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빠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근데 우리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해 하반기죠. 올해 7월부터 이제 상반기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포함해서 상반기는 거의 마무리됐고 2025년 상반기 마무리됐고 이제 2055년 하반기 남았잖아요. 사이클 상으로도 이제 막바지 부분이죠. 항상 사이클에 막바지가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남겨놓고 뭐 떠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안 떠나실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시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입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진작부터 투자하고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작년에 좀 조정장 길 때 투자해서 안 팔고 기다리셨던 분들 아니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요때 투자하셨던 분들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는 이제 거의 뭐 고인물스러워졌죠. 2024년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2024년 말 24년 말에 좀 많이 투자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투자하신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팔고 떠나는 건 좀 제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불꽃이 많으면 두 번? 요 불꽃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팔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뭐 5년 10년 이상 가능하다면 2, 30년 초장기로 가져가면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1 BTC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한 1,400, 1,5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1,500만 원 이거 사실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요 정도는 다 팔진 마시고 매도를 뭐 일부 하더라도 이만큼은 반드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마이클 세일러는 20년 후에 1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안 팔고 갖고만 있어도 18억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는 좀 불확실할 때 해야 됩니다. 확실한 다음에 투자하는 건 가격이 오른 다음에 산다는 건데 뭐 오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중동 전쟁 좀 요쪽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건 우리나라 선박 선원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나라 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중동 전쟁 발로 지금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은 뭐 위험 자산입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과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뭐 우리는 안전자산 쪽에 속하는 부동산 쪽 투자하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보다는 입지 좋은 곳 부동산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입지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사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금 투자하는 거는 뭐 그냥 일부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금에 너무 많은 비중 싣고 있으면 뭐 그건 나중에 좀 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에 좀 많이 올라서 금이 원래 이렇게 오르는 자산이 아니니까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발생되면은 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참에 이란이 좀 항복을 하고 중동 쪽에 평화가 온다, 좀 다 정리가 된다 하면 좀 양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러브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질질 끌고 있죠. 저는 솔직히
올 초만 해도 이제 곧 있으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푸틴을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야심이 너무 커서 이 정도로 만족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분쟁은 좀 계속되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였던 중동 쪽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란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스라엘하고 척을 지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혹시라도 항복을 하게 되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란하고 뭐 2주 말미를 줬거든요. 트럼프가 2주 있다가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제가 뭐 군사적인 거, 뭐 지정학적인 거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결과에 따라서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관세로 인한 그 유예된 것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 7월에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7월 달에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사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뚫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120K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죠. 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좀 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요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큰 상승 다들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분위기상으로는 큰 상승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와 이게 진짜 과연 나올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마음 한켠에 들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은 10만 달러 넘을 때도 했었어요. 넘고 나면 와 이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곤 합니다. 요때만 해도 제가 주구장창 이거 뭐 나중에 비트코인 많이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를 거예요 얘기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제 과연 될까?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그게 이렇게 빨리 올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갑자기 오더라고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쑥 한 70% 올랐거든요. 그런 갑자기가 올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미국의 국채 상태인데 와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를 하네요. 이게 37 트릴리언 달러 넘었다 이 뉴스를 어저께 올렸거든요. 37 트릴리언 달러 넘어선 게 불과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 넘은 것도 놀랍지만 그 이후에 벌써 30억 달러 이상 더 늘어났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37억 달러 3.7 빌리언 달러죠. 요 정도면요 벌써 뭐 한 5조 되거든요. 5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만에 부채가 5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팩트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5조씩 늘어나면 1년이면은 또 이렇게 1000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럼 또 1 트릴리언 달러가 또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1년 지나면 또 뭐 한 30 거의 40 트릴리언 달러 되겠죠. 와 이거 뭐 이러다가 뭐 100 트릴리언 달러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러니까 1년에 부채로 인한 이자가 있잖아요. 1년 이자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국방력이 세잖아요. 미국의 국방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점점 더 빨리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자가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100 트릴리언 달러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존의 화폐를 아마 비트코인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화폐를 대체한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화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게 달러잖아요. 달러보다 더 좋은 화폐는 법정 화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달러마저도 이게 뭐 모럴 해저드죠 사실. 카드 돌려막기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지네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간은 이랬으면 파산을 한 10번도 더 했습니다. 이미 파산을 한 10번 이상은 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보다 그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미친 거죠 사실. 근데 달러보다 더 못한 게 사실 원화거든요. 한국인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가슴 아픈데 뭐 원화뿐만이 아니죠.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죠. 모든 화폐가 다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지금 당장의 현상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많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들이 정말 되게 많죠. 미국 부채 37 트릴리언 달러 넘어선 것도 이미 올렸고, 내가 아는 세 가지라는 이 글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저께 소개해드렸죠. 저 이 형님 되게 좋아하는데 스탠포드 대학 수학 박사입니다. 저도 전공은 수학이었거든요. 물론 이분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하긴 하지만 뭐 저도 그냥 수학을 선호로서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분이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밑에 한국어판도 있으니까 한국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분 글 중에서 좀 괜찮은, 워낙 너무 많이 글을 올려가지고 선별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쪽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는 이미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거의 뭐 수학 쪽으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 뭐 스탠포드에서 스탠포드 뭐 현우진 선생님 인터넷 강사 중에 1타인 현우진 선생님도 스탠포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거기서 PhD를 한 본인보다 이미 훨씬 똑똑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똑똑할 거다. 향후 5년간. 이게 되게 많은 걸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AI를 보면 솔직히 막 그렇게 많이 똑똑해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뭐 생산성 향상 뭐 이런 부분을 분명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나보다 똑똑하지만 얘를 이용하려면 좀 신뢰도가 낮아요. 제가 느끼는 신뢰도는 한 75% 정도? 요 정도는 신뢰하지만 신뢰 못하는 게 요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좀 아직은 크리티컬한 비율입니다. 신뢰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단순한 얘기로 수학에서 수능 문제 수학 문제 어려운 거 AI에 이렇게 챗GPT 같은데 물어보잖아요. 잘 못 풀어요. 물론 저보다 빨리 푸는 문제가 훨씬 많지만 좀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못 풉니다. 근데 이거는 한 3년 전에는 훨씬 못 풀었어요. 이미 요 정도까지 올라온 것도 놀랍고 이게 5년 얘기했는데 5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한 2년만 지나도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AI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시대에 좀 뒤처지는 거 있어요. AI는 우리 실생활에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왔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 이 저커버그가 진짜 미친 듯이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저커버그가 좀 요런 데에 좀 똑똑하고 빠른 것 같아요. 좀 인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확실히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픈 AI에 있는 뭐 유능한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1억 달러까지 보너스를 줄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억 달러면 한 1350억, 1370억 뭐 요 정도 되잖아요. 미쳤죠. 네, 보너스로 1370억. 제가 오픈 AI 직원이었다면 아마도 요거 아니라 137억만 줘도 홀랑 달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메타도 무시 못할 그런 좀 집단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보고서 메타 주식을 좀 살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메타 주식 관심도 전혀 없었는데 이걸 보면서 얘가 어쩌면 나중엔 앞서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좀 메타의 AI 뭐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쓰는데 메타는 대부분이 광고 수익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데 광고가 엄청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수입도 많이 크고 업체들도 많이 쓰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알고리즘을 향상을 시키면 광고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메타 뭐 저는 일단 뭐 한 주도 없습니다. 투자할 생각이 없긴 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메타는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이게 2번인데 앞으로는 AI가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될 거다. 지금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한 챗GPT 정도.
챗 GPT 정도, 뭐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끼케야 뭐 생성형 AI,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담인데,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 IB를 도입한 학교거든요. IB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좀 솔직히 좀 싫어합니다. 전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뭐 맨날 PPT하고 자료조사하고 뭐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어저께 영어로 스크립트를 짜더라고요. 대본을 만드는데 AI를 쓰더라고요. 이거, 야, 너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밤 11시 반이래 갖고, 너 이거 언제 하고 잘라 그래? 막 했는데, 이거 AI한테 맡길 거니까 금방 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금방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세상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중학생인 우리 아들도 AI를 삶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직은, 네, 요런 데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만, 이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머치 베터. 머치가 붙었지 않습니까? 진짜 생산성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거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싸질 거다. 요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도 많이 듣는 얘기라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는 뭐 쇼핑하는데 돈을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거의 안 사죠. 먹는 거 외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물건 사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생필품부터 아니면 뭐 그냥 하다못해 샤프 하나까지도 저는 뭐 지우개 하나까지도 요즘엔 다 인터넷에 시키거든요. 문방구가 없으니까 오프라인을 거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알리익스프레스를 좀 많이 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은 말이 좀 꼬이네요.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발음이 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너무 싸죠. 제가 가끔 뭔가 막 쇼핑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들면은 알리에서 한 달에 한 두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그래 나 오늘 좀 알리에서 좀 쇼핑을 좀 해야지 좀 질러야지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 케이블 같은 거 좀 빠른 거 사고 싶은데 막 전 뭐 돈 아끼느라 느린 거 쓰고 그랬었는데 한번 이렇게 쇼핑하고 싶을 때 열심히 이때 막 서칭을 하거든요. 또 이것도 많이 하면 시간 뺏겨서 잘 안 합니다. 안 한 지 이제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요때 막 케이블 같은 거 하나 사면은 한 2,000원에서 3,000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료 배송입니다. 해외 배송인데도 불구하고 무료 배송이고 요즘엔 보니까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3일 만에 배송 오는데 2, 3,000원. 그리고 무료고, 충전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전조등 같은 거, 요런 것도 좀 비싼 거죠, 요거는. 그래서 저 아들이랑 밤에 달리기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자전거 전조등 같은 걸 샀거든요. 800루멘이라는 엄청 밝은 건데, 거의 뭐 자동차 전조등 수준입니다. 요런 거 하나 사도 이제 한 15,000원? 뭐 요 정도면 사요. 이런 세계가 됐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놀랍거든요. 가격이 얼마나 싸졌습니까? 말도 안 되게 싸졌죠. 근데 이게 AI가 더 생산성을 높여주면 이게 지금은 상품에 국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뭐 어떤 상품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좀 무서워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럴 수 있죠. 뭐 캡스 같은 거, 뭐 S1 같은 거 이거 진짜 비싸잖아요. 저는 이런 거 제 돈 주고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비싸가지고. 보안 같은 거잖아요. 보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엄청 발전하게 되면 이상한 낌새를 미리 눈치채고 뭐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 그리고 바로 경찰에 알려주는 시스템 뭐 그런 게 발전이 됐다고 치면 캡스 직원이 오는 게 아니라 경찰이 뭐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요런 거 인적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현재 50만 원이던 게 한 1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어요. 뭐 5천 원, 뭐 요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 전조등이 800루멘짜리 막 이랬으면은 한 10년 전에 제가 자전거 타기 시작한 게 한 10년 됐는데 그때는 이런 것도 없었지만 이온에서 나온 본트래거라는 트랙에서 만든 건데 그게 700루멘짜리가 한 20만 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5,000원이잖아요. 더 성능도 좋은데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한 10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런 보안 시스템이 있다면 뭐 캡스나 S1 이런 보안 시스템이 한 달에 5,000원이다. 여러분도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네, 그런 것도 10,000원 넘잖아요. 15,000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보안을 위해서 5,000원을 못 쓴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뭐 1년 해봤자 6만 원이니까 부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가구가 다 쓴다. 그럼 뭐 한 1,000만 가구 있다고 치면 그러면 뭐 수천억대 뭐 매출이 나지 않겠습니까? 5,000원밖에 안 만들어도 연간으로 보면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AI의 발전으로 비용을 엄청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었을 뿐이고 뭐 이렇게 된다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뭐 저는 요즘에 농촌 살고 있으니까 농촌에서도 AI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뭐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칠게요. 비닐하우스에 온도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에 따라서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좀 수동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있음으로 해서 농작물이 뭐 겨울에도 뭐 딸기 같은 거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 하죠. 비닐하우스가 좀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온도 유지하는데 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뭐 히터도 뭐 켰다 껐다 해야 되고 근데 이게 AI가 작용을 하고 최적의 뭐 예를 들어 뭐 딸기라고 할게요. 딸기 생산에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았다. 그래서 밤에는 약간 뭐 밤에는 18도가 제일 좋고 낮에는 한 23도가 제일 좋다. 그러면 밤에 18도, 낮에 23도 이걸 알아서 모든 걸 다 조절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면은 온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인력이 안 들어가니까 확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보통의 경우에 인력입니다. 물론 이거 따는 건 사람이 하겠지만 이런데 관리하는데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 있으면 생산 원가가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요게 앞으로 향후에 저는 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만한 뭐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적 구성의 산업계의 인적 구성도 대단히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뭐 노동집약적 쪽 사업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AI가 먼 미래가 아니다. 요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일 관심이 많을 텐데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미국 정부 부채 37 트릴리언 달러 넘어간 거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도 빨리 도입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산성이 되게 빨리 늘어날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앗 머니라고 하죠.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뭐 예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달러, 원화, 엔화, 위안화, 뭐 유로 이런 게 피아트 머니인데 이런 게 되게 빨리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징검다리 역할 뭐 이런 거를 해주게 될 것 같아요. 실제 돈 달러를 테더 같은 좀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좀 요게 훨씬 더 빨리 가속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지니어스 액트가 이걸 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그러다가 큰 폭으로 상승해도 미국은 나쁠 게 없거든요. 네, 이미 좀 인프라도 많이 갖춰놨고 좀 비축할 수 있는 구조도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하려고만 했고요. 테더 엄청 때려잡고 비트코인도 되게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기조가 확 틀어졌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달러가 사용처를 늘려서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USDT 지니어스 액트까지 발효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뭐 향후 100배까지 커진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배가 된다고 치면 지금 금 시총이랑 비슷해집니다. 지금 한 2천억 달러 수준인데 20 트릴리언 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만큼 미국의 화폐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스테이블 달러도 달러니까. 하지만 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모럴 해저드가 더 심해지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USM2인데 지금 이미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울기 가팔라진 거 보세요. 네, 요때에 결코 뒤지지 않죠. 코로나 때 돈을 엄청 진짜 막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돈을 엄청 뿌려댔잖아요. 긴축 조금 했다가 지금 다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지니어스 액트가 이 속도를 되게 가속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서 이게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 국채를 얘네가 준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미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얘네가 뭐 한 20트릴리언 달러 발행했다고 칠게요. 현재 37트릴리언 달러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액수이긴 한데 참고로 비트코인 시총이 이제 2트릴리언 달러 조금 넘거든요. 비트코인의 10배에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유동성이 폭발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달러하고 비트코인하고 과연 뭐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네, 그리고 이쯤 되면 한 요쯤 되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100만 달러 넘어갈 거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 저는 될 거라고 되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되는 거를 그렇게 멀리 보지 않고 있어요. 뭐 길어야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맘속으로는 뭐 한 6, 7년? 네,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빠르면 2029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00만 달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좋다는 그 생각이 훨씬 더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선호도가 되게 가속화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남 아파트 비싸잖아요. 강남 아파트 아무리 봐도 비싸지 않습니까? 뭐 원베일리 예로 많이 드니까 원베일리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에 뭐 50억도 넘었더라고요. 84 타입이 84제곱미터가 지금 한 50 몇억 한대요. 54억? 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라 가지고 좀 감이 잘 없는데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희소성도 있고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뭐 시간의 문제지 100억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 2년 안에 넘지는 못하겠지만 뭐 10년, 20년 두고 보면 뭐 그래봤자 2배도 안 되잖아요. 이제 100억이 된다고 해도 이런 시대가 이미 오게 된 거죠. 좀 있으면 반포에 주공 1단지 재건축도 다 될 텐데 걔네들은 뭐 얼마씩 할까요? 뭐 걔네들은 진짜 뭐 시작부터 100억씩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좀 생깁니다. 근데 비트코인 100만 달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비싼 걸 누가 사 하지만 사람들은 더 오히려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앗 머니를 그러니까 달러 같은 그리고 원화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 소프트 머니에서 유동성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리 소프트 머니라고 썼는데 지금 달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화 같은 요런 게 베리 소프트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드머니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하드머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많네 더 찍어내야지 안 됩니다. 애초에 차단이 돼 있어요. 오히려 점점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점점 없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채굴되는 양보다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양이 더 많을 거예요. 개인 지갑들을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개인 지갑 쓰라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지갑을 사람들이 많이 써야 잃어버리는 물량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종의 그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 지갑 씁니다만 저는 저를 못 믿어서 개인 지갑을 여기에 뭐 대부분 전부 다 개인 지갑 넣어야지 뭐 이렇게 못 합니다. 제가 저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개인 지갑에 넣는 것도 여러분 좀 신중하세요. 잃어버릴 각오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개인 지갑 다 엄청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로스트 물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비트코인 시세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플레이션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울트라 하드머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시세가 빨리 오르는 그런 하드머니가 세상에 존재하나요?
저는 제가 2005년부터 열심히 주식 분석하면서 그런 자산을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나마 네,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그 비슷한 모습을 봐서 특히 뭐 건물은 낡으니까 토지 쪽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부동산보다 더 월등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이상적으로 찾던 그 자산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남들보다 한 10년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다 팔아버리지 마시고 좀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